우리 어쩌다가 오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혹시 여기 나오면은 제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실까 하는 기대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베트남으로 결혼 이주를 한 뒤에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가 달라서 적응함에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픔을 여기서는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치유를 받기 위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소수자지만 남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그리고 비슷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힘들 때도 많지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힘든 걸 위로받고 싶어서 나온 것도 있지만 혼자서도 꿋꿋하게 잘 키워나가는 엄마들도 많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나오게 됐어요. 네, 이번에 저는 탈북민 이해해보기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자유놀이 센터라는 데를 탈북민들이 꼭 거쳐야 된다 그래서 거기를 가봤는데 처음에는 저도 좀 긴가민가 했어요. 약간 말도 안 통할 것 같고 되게 다른 나라 사람 같다고 느꼈는데 막상 가서 말해보니까 되게 저하고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친구로 잘 지내고 있어서 탈북민도 결국에는 우리 한민족이구나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는 북한의 음식에 대해, 식문화에 대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북한의 식문화는 돈도 없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환경도 안 좋아서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장마당에서 저렴한 음식들을 자주 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음식은 사자머리 고추밥이라고 해서 이제 사자머리 고추가 북한어로 피망이거든요. 피망 안에다가 두부밥을 넣고 만든 음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북한에 가서 먹어볼 수는 없어서 집에서 만들어 먹어봤었는데 한식이랑은 비슷한데 조금 더 간이 덜 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맛있었나요, 그래도? 제 입맛은 아니었어요. 아까 한민족이라고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한민족이라고 느끼기는 하지만 처음에 탈북해서 남한에 왔을 때는 너무 충격이 컸어요. 인종차별 마냥 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제 탓을 하고 다 저만 뭐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 겪은 상처가 잘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한민족이라고 아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혼모 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혼모 시설에 다녀왔어요. 동성애자는 아무래도 아이를 낳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미혼모 시설에 가서 미혼모 분들의 고충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갔던 게 컸습니다. 일단은 직접 관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미혼모 분들의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임신 준절 후에 또 임신을 하게 돼서 시설에 오신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미성년자 간의 임신으로 시설에 들어오신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미혼모 분들은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신 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처음엔 막막했는데요. 근데 아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처럼 축복받는 출산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힘들긴 하더라고요. 주변 시선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근데 미혼모 커뮤니티 같은 데를 보면은 저보다 힘든 사람도 많아 보였어요. 손 벌릴 곳이 없어서 시설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주변 시선들이 참 야박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키우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이번 주 과제로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를 시청했어요. 아무래도 동성애를 접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좀 낯설고 어색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정말 평범한 보통의 연애를 본 것 같아요. 동성애도 그냥 좋아하는 거구나, 사랑이라는 게 성별 상관없이 아름다운 거구나 느꼈어요. 그래도 동성애가 흔하진 않다 보니까 남들보다 사랑을 고백하는 것부터 힘들어하고 자기 감정을 숨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서 오는 외로움이나 부추움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먼저 해보면은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걸 처음 깨닫게 된 나이가 14살이었어요. 사실 레즈비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성적 정체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남들이랑 다른 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친구들한테 나 레즈비언이야 라고 고백을 하면 친구들은 가장 먼저 그럼 너는 나 좋아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말들보다는 괜찮아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나는 너를 응원해 라는 정말 뻔한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는 성적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을 안 좋게 보는 호모포비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레즈비언을 퀴어라는 말로 비하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즈비언들은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일 뿐이니까 그냥 정말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고 정말 같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결혼 이주민 이해하기 과제를 위해서 지역 센터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직접 센터에 가보니 아무래도 결혼 이주민이 외국인 신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취업처에서 채용을 많이 꺼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센터에서 그런 결혼 이주민 분들을 직접 만나보니 우리와 별반 다르지도 않고 한국어도 우리처럼 너무나도 잘하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내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지금 한국인이고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베트남으로 결혼을 하러 가기 전에 한국에서 베트남 관련 언어도 되게 많이 공부해서 왔었고 관련 문화에 관한 공부도 하기 위해 강의 같은 것도 들었었거든요. 근데도 이제 한국인이다 보니 베트남 사람들이 차별하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씩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문화가 달라가지고 힘든 점도 많지만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준 여러 문화들, 예를 들어서 K-팝이라든지 한국 음식들의 영향으로 베트남 쪽에서도 한국이 많이 알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 취업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관련 기업들에는 아직 채용이 조금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살만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인식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5주 동안 진짜 여러 사람 얘기를 들었었는데 뭔가 제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얘기를 들을 때도 그렇고 뭔가 다양한 거를 공유하면서 제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그런 슬픔 같은 게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5주 동안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어가지고 베트남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었거든요. 대한민국은 코로나 규제가 많이 풀린 상태지만 아직까지 베트남은 규제가 좀 심해서 공공장소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껴야 하고 아직까지도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 끼고 진행했었지만 여러분들과 계속 만날 수 있고 이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5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름을 통한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과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치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5주 동안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저라는 사람과 그리고 성소수자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다양한 소수자분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엔 미혼모를 좀 알리고 싶어서 나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힐링과 위안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았고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